과학실의 인체 모형, 파란 휴지, 빨간 휴지, 빨간 마스크 등등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은 들어본 괴담일 것입니다. 괴담은 친구들끼리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소름 하고 지나가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할 수밖에 없는 장르에서 스낵같이 소비하는 토막글이 소설이라는 웅장한 분량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때나마 카카오페이지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바로 괴담 동아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괴담 동아리의 작가 오직 재미와 주인공 이준이 풀어나가는 괴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괴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흔히 어반 판타지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도시괴담입니다. 미스테리나 음모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으스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괴하기도 한 이야기죠. 도시괴담의 예시로는 빨간 마스크,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등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나 또는 늑대인간, 흡혈귀 등 판타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정도 있습니다. 이런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퇴마록과 오랴 환담이 있죠. 사실 이 괴담 동아리는 퇴마록 이후 괴담 관련 소설로서 성공한 유일한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결은 매우 다릅니다. 진지하고 무거웠던 퇴마록과는 다르게 괴담 동아리는 불량식품 같은 가벼운 맛이 있거든요. 괴담 동아리의 작가 오직 재미는 여러가지 의미로 미쳤습니다. 니값을 한다는 말처럼 재미를 위해 많은 걸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작가도 미쳤고 함께 읽는 독자들도 미쳐가는 중입니다. 전개 방식이나 등장인물들의 설정, 또 작가 본인의 취향까지 미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이 정말 미친 점 중에 하나는 1화만의 집중력을 끌어들이는 인트로입니다. 충격적인 인트로로 독자들을 바로 몰입시킵니다. 바로 신입생 300명의 모리가 킹스맨 엔딩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몇 페이지 안에 세상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죽는 주인공을 깔끔하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작가님의 필력이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음 장이 궁금해집니다. 필력이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작가가 연재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성장 중인 괴물, 거의 성장형 글카 라데온급. 평범한 필력이지만 분명히 독자들을 몰입시키고 팬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실력입니다.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 독자를 끌어들인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참신하고 흔한 이야기.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전개와 저녁까지 나가서 먹을 것 같은 해결 방식을 보다 보면 작가가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신함을 가득 느끼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기본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주인공 이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괴담이라는 낯선 소재를 보면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주인공 조준이가 마음을 못 찌르기 위해 괴담을 처리하겠구나. 너무 참신하고 독특한 세계가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자주 보던 게 아닌데? 참신하고 독특한 세계관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배경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독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괴담 동아리는 마음을 못 찌른다는 익숙한 주제와 상태창을 가진 회귀자가 다니는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죠. 또한 소재부터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괴담에서 시작, 익숙한 이야기라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익숙한 소재에서 결말을 작가만의 참신한 해결 방법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상되면서 웃을 수 있는 예측 불허를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 흔한 속성인데 살아있는 캐릭터. 다음으로 흔한 속성의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설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인물들이 너무 평면적이거나 수동적이라서 몰입이 깨지고 이야기에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괴담 동아리는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어서 흔한 속성을 가졌음에도 매력적이고 정이 갑니다. 나를 보면 분명 흔하고 예상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이면서 사회학 인성킹 조준, 커터칼을 잘 쓰고 가난하며 자신감이 없는 히로인 후보 1 흑선아, 서브컬처에 능한 뚱뚱이 오덕훈, 재수없는 범생 스피드웨건 안경원, 사납게 생겼지만 사실은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 따윈 집어치운 운동일진 이진희, 예쁘고 참하게 생겼지만 최종 흑막의 분위기를 풍기는 미소녀 인하윤. 장르소설 초창기에는 참신하고 새로웠지만 이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흔해진 분명 어디서 많이 나온 캐릭터 속성이지만
놀랍게도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놀랍냐면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지 않는 AI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직 재미는 좀 많이 칩니다. 잘 쳐요. 참고로 저는 이 진이를 진 히로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암튼 진이가 짱입니다. 이름부터 진 히로인이잖아요. 이렇게 괴담 동아리는 독자들이 이야기에 쉽게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친숙한 도구들을 사용하면서도 참신하고 특이한 전개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빌드업과 복선 회수. 또한 은근히 빌드업과 복선 회수를 잘합니다. 막 엄청나게 소름 돋고 와 쩐다 감탄한 건 아니었지만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고 300화를 넘어가면서도 꾸준히 빌드업을 잘 하는데 작가의 빌드업 능력이 괜찮다 보니 이제 나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그랭의 인성이 갈수록 마모되어 가는 게 이것도 혹시 복선인가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의 상태창을 보면 지금 2회차라고 나와 있는데 주인공은 1회차의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면 기억이 없는 1회차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마음이 전부 마모되어 조준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마왕님께서 조준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니까요. 네 번째, 카카오 페이지 뷰어 활용. 웹이라는 장점을 살린 연출이 뛰어납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도 어두운 암시란이라는 것을 검은 배경 흰 글자로 표현한다던가 무섭고 기괴해서 빡치는 귀신 사파가 다음 장에 예고 없이 나온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한다는 것을 잘 살렸어요. 이야기를 넘기다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사파가 나오면 빡치지만 괴담이니까 잘 어울리면서 씩씩 참습니다. 다만 담이 약하면 밤에 혼자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 켜놓고 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귀신 사파가 가끔 빡치게 만듭니다. 혹시나 기괴하고 무서운 그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쌤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불량식품처럼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주제가 다소 무거운 경우도 있었지만 괴담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감정적으로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쩌면 저도 조준의 인성에 옮아가는 걸까요? 여섯 번째, 재밌는 독자들의 댓글. 꼭 댓글도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 나간 작가와 함께 인성이 사라져간 독자들의 콜라보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이것 또한 괜찮은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거 단점은 아니고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혹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끔 작가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괴하고 어딘가 잔인한 느낌을 주는 상황 묘사와 인성이 과하게 파탄한 등장인물들,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스토리 흐름. 가끔 이런 장면이 짧게는 몇 페이지에서 길게는 한두 편 동안 지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평점이 낮아집니다. 불쾌감을 주는 전개일 때는 좀 많이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인성이라는 게 폭발해서 예술이 되어버린 우리 주인공 이준의 행동이 과하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싫어하신다면 읽으면서 댓글을 꼭 함께 보아주십시오. 여러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불편하다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읽으면서 위안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라노벨 향이 많이 납니다. 라이트 노벨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초반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설정부터 라노벨 향이 진하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라이트 노벨이 아니라 그냥 괴담 동아리 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노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일행들의 인상이 터져가는 건 어쩌면 회귀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인공의 인성과 또 주인공 주변 인물들의 인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나빴고요. 이게 대한민국 평균 이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농담으로 인성왕 조준의 일대기라고 말했는데 갈수록 진짜 인성이 파탄난 게 어쩌면 회귀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평소에도 빌드업을 잘 하는 편이고 또 꾸준히 주인공의 인성을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귀로 인해 주인공이 지친다는 것도 넌지시 말한 적이 있고요. 하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반복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한 갈수록 주변 인물들도 인성이 마모되어 가는데 이게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주인공의 시점은 2회차입니다. 그런데 1회차 때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회차에 대한 떡밥은 300화가 넘는 시점까지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고요.
어쩌면 주인공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음과 싸우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성용사 조준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마왕님은 인성용사 조준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월소리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마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검은 사제들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근데 오랫동안 오컬트와 괴담 분야에서 수작 혹은 명작이라고 할 만한 게 탄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오컬트와 괴담을 품은 채 괴담 동아리가 성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괴담 동아리, 무더운 여름밤 서늘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